6.27 부동산 대책 핵심은? 네, 6.27 대책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. 요즘 언론도 그렇고 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게 6.27 대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점이고, 또 이러한 영향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,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,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후 준비까지 아주 질문이 다양합니다. 6.27 대책의 내용은 크게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은 한 5-6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주담대 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말하면 소득이라든지 자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6억 원 이상 대출을 막은 것입니다. 대출 규제가 가장 크죠. 두 번째는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갭 투자라든지 또 투기 수요 이런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주담대는 2주택 이상은 금지됩니다.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생활비 제한이 최대 1억 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 대출은 안 됩니다.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또 제한을 했고요.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게 상당히 큽니다. 세입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전세 대출도 규제가 됐다는 점. 그 다음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%로 또 제한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을 10억이면 9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8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다. 또 디딤줄 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좀 축소가 됐고요. 생애 첫 주택 대출, 우리 청년들의 타격이 크죠. LTV가 80%에서 70%로 줄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,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6.27 대책 후폭풍, 부동산 거래 올스톱인가? 6.27 대책 전후를 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70에서 90% 정도로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4억을 봅니다. 근데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한 15억 이상, 뭐 경우에 따라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강남권이라고 하면 강남, 서초, 송파를 의미하죠. 이 거래량은 거의 90% 한 달 정도 이렇게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노도광이라고 하죠. 외곽지역에 이런 것들은 한 70% 줄었다.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 지금 도표에 잘 나와 있죠. 그래서 아파트 거래 현황이 줄은 게 보면 고가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. 또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도 11억 정도였는데 9억 정도로 줄었다.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가 줄었다는 점, 고가주택일수록 거래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, 서울을 비롯해서 그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있죠. 금액도 보면 이전과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도표에서 잘 나와 있는 대로 고가주택의 비중은 좀 줄었고 중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했다. 이건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4억 정도라면 6억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돈이 8억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8억 있는 사람이 없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끌한다, 비투한다. 이 30, 40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의 수도권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좀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7월에 증가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. 6.27 대책 후 전셋값 폭등했나? 6.27 대책의 그 핵심 내용이 아시다시피 그 고강도 대출 규제였거든요. 집을 사는 데 대한 규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전세 시장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전세는 본래 특징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와 달리 투기 수요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왜냐하면 이번에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변화를 주는 영향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 매매가 줄어들게 되면 주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막으니까 오히려 전세에 눌러앉거나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서 그런지 전세 가격 상승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
무주택 서민들이 이번에 볼멘 소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, 또 공급 대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오히려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전세는 꾸준히 계속해서 올랐고 또 덧붙이자면 뭐 이어지겠습니다만 전세 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